김경희 정치토론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 마지막에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선거법은 아니죠. 선거법과 관련된 건 아니고 대장동과 관련된 건데 김용 현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고 전 경기도 대변인이었던 핵심 측근 이분이 긴급 체포됐다. 이거가 지금 여러 가지 암시하는 바가 많다. 이렇게 정호균 의원님이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신경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선거법 얘기하다 이제 유동규로 갑자기 넘어왔는데 선거법은 두 가지입니다.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는 부분하고 백현동을 할 때 건교부에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부분인데 그렇죠. 협박.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크게 봐서는 한 4가지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성남 FC가 지금 뭐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만 여러 개 기업들이 관련이 돼 있고 백현동 부분은 요즘에는 조금 뉴스가 좀 덜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쌍방울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번째가 대장동하고 유래지구가 지금 검찰은 묶어서 수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물들이 겹치다 보니까. 네, 지금 그런데 여기서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은 백현동입니다. 그래서 성남 FC하고 백현동은 지금 따로따로 굴러가고 있고요. 문제는 지금 쌍방울하고 대장동이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덩치가 좀 큰 수사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 김용 전 비서실장 현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죠. 가 체포가 됐다는 얘기는 그리고 이 체포가 된 게 대장동 관련이 아니고 뇌물 혐의로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덩치가 굉장히 큰 대장동 수사에서 유동규라는 사람이 핵심 피의자이기도 하고 증인이기도 한데 유동규라는 사람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 입을 열었다고 하는 거는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뭐 우리 제도에는 없습니다만은 프리바게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검찰하고 이제 협조를 해서 형량을 하거나 뭐 인신 구속을 좀 감축하거나 뭐 이런 건데 비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암암리에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알려져 검찰에서 있죠. 프리바게인 안 하는 검사는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요. 지금 우리가 이게 이제 영미제도인데 우리가 대륙법계 법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영미제도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 검찰이나 법원이 맨날 입에 달고 사는 소리지만 실제로 영미제도가 많이 차용이 돼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프리바게인입니다. 이건 그러고 인지상정에 해당돼요. 야, 너 봐줄게. 그러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협조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유동규가 그 사이에 검찰 협조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얘기가 이 서초동 근처에 흘러다니다가 얼마 전부터 태도가 바뀌었다 하는 얘기가 또다시 흘러다니기 시작하는 게 오늘 김용의 체포영장으로 확인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쌍방울에 그럼 김성태 회장은 지금 베트남에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김성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자연스럽게들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쌍방울 수사는 현재는 이화영 전 지사의 수뢰 내지는 뭐 법카 유용 뭐 이런 걸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커져가지고 주가 조작하고 대북 불법 사업으로 지금 커져 있거든요. 외화 밀반출까지 지금 커졌죠. 외화 밀반출도 거기에 이제 겉들여져 있기 때문에 쌍방울 수사하고 대장동 수사는 그 규모를 짐작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김용 전 비서실장이 체포가 됐다는 것은 일단은 체포영장은 수사에 비협조를 하면은 체포영장은 발부가 됩니다. 그래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유동규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수사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좀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고 다음에 한 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데도 한 3분의 2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다른 거 지금 한 4가지가 있는데 빨리빨리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의혹과 관련해서 숙명여대 총장이
해외 출장 가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21일 국감 내일 모레죠. 금요일 날 국감이면은 기사가 많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금요일 날 고르셨나?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어쨌든 자 이거 뭐 어떻게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의혹이 좀 밝혀지나요? 아니 근데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요. 예, 예. 일단 표절은 지금 이미 그 빨간 줄로 해가지고 다 알려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교수들이 그 참여해서 그렇고 예. 이미 어느 부분을 표절했다고 다 나온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지금 누구도 표절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이 숙대 총장이 이날 나온다라고 하는 거 처음에는 안 나오려고 그랬었잖아요. 예. 국민대 총장도 그렇고 그런데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아마 시점이 이 총장이 본인이 책임져야 될 시점이 아닐 거예요. 만약에 표절이 된 시점하고 따져본다면 예. 표절은 훨씬 오래전에 있었고 십몇 년 전이니까요. 그 총장은 아마 총장 되더라도 십몇 년 전부터 총장이진 않았을 것 그렇죠. 같다라는 예, 예. 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튼 이 표절 문제가 이렇게 공론화됐기 때문에 대학 총장으로서 학교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대통령 배우자의 이 논문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사실은 그 후보 시절에 후보의 부인으로서 자신이 좀 유감 표명 비슷한 그런 기자회견도 했기 때문에 이거를 거기서 이 논문 전부 철회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본인이 스스로 그냥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철회를 하는 게 정치적으로는 좀 더 현명한 행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뭐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서 망신살은 당한 거죠. 그리고 예, 이왕 당한 거 계속 가져가는 게 낫지 않나요? 표절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을 거고요. 그렇군요. 표절이 아니고 지금 교수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는 위조라는 거 아니에요. 위조다. 네, 그러니까 뭐 남의 조사 연구소를 딱 제목만 바꿔가지고 했으니 이건 표절을 넘어서는 위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하여튼 망신은 이미 당할 대로 당했으니까 금방 얘기한 정의원의 그 조언이라고 그럴까 그것도 좋은 방책 중에 하나고요. 아마 숙대 총장이 나오기로 얘기한 건 동문회 그 압박도 무시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국민대 총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국민대 총장도 나와가지고요 얘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걸 전모를 까발리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법률적인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비밀로 하겠다. 어떻게 무마해 보겠다. 이건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좋습니다. 예. 요거는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바로 점프를 해가지고 이거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최근에 정철승 변호사 유족 측을 대리하다가 지금은 이제 대리하지 않는데 정철승 변호사가 이제 그 비서와 박 시장의 이제 카톡 아니요 뭐 텔레그램 문자 내용을 밝혔는데 여기에 뭐 사랑해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호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2차 가해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성희롱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솔직히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이 기사를 보고. 이 문자 내용을 보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문자 내용 그렇죠. 기사에서 나온 문자 내용을 보고 당혹스러웠는데 글쎄요. 그 2차 가해인지의 여부 이전에 이것의 진실 특히 이제 피해자 쪽에서는 앞뒤 맥락을 잘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찌됐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봐서는 사랑해요라는 표현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것의 전체적인 맥락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식적으로 조직에서 여성들이 특히 위계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성비위의 피해자가 될 때라 하더라도 이런 표현까지 써야 될 정도의 어떤 구조적 위계가 뭐였을까?
또 이제 소위 가해를 했다고 하는 쪽에서는 이제 이거를 이제 명분으로 해갖고 사실은 그게 피해 가해의 관계가 아니었었다라고 또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사실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하는 차원에서의 전체적인 맥락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이러한 그 상황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향후에도 이런 권력에 의해서 위기에 의해서 이런 식의 어떤 성비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굉장히 많잖아요. 예, 미래에 예. 잠재적. 그래서 그 잠재적 피해자에게 그 조심스럽지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아무리 강요를 해도 이런 식의 빌미를 줄 수 있는 표현이나 행동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이것의 예, 예. 진실이 무엇인지를 제가 지금 말할 입장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참 조심스럽고 어렵게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사랑해요라는 문자를 단편적으로만 보기도 힘든 게 이를테면은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시장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 맥락이라는 게 존경합니다라는 식으로도 뭐 쓰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참 뭐 좀 너무 이렇게 한 단어로만 이게 규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저는 박 시장을 사실 개인적으로 또 공적으로 잘 압니다. 그리고 오래된 친구고요. 예. 그래서 이 사안의 진실에 대해서 100% 안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은 예. 짐작이 가고 갑니다. 그리고 박 시장이 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도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이 모든 게 하여튼 구조적인 문제, 특히 인사의 문제하고도 뭐 연관이 있다는 것도 짐작이 가고요. 예. 근데 오마이뉴스의 손병관 기자가 쓴 비극의 탄생이라는 르포 책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저도 이 책을 탐독을 했는데 저도 다 읽어봤습니다. 네, 여기에 사실은 진실이 거의 다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그래서 예. 제가 여기서 뭐라고 짧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비극의 탄생을 다 읽으실 필요는 없지만 책을 홍보하러 나오시는 핵심되는 챕터 한두 개를 읽어보시면 예. 이 진실의 아웃라인이 거기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비극의 탄생이란 책이 지금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곧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다 읽어봤고요. 여러 가지 또 생각해 볼 부분도 있는데 그게 또 전체 진실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은 안 해서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쓴 책도 저 있으니까 한번 균형감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